안녕하세요. 빗소리가 정말 듣기 좋은 수요일입니다. 사람은 게으름과 무료함 때문에 죽는다. 사람은 어딘가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계속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무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 자존감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자존감은 일종의 기둥, 중심이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제력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낀다. 난 존재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마음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확신이 없고 비난적이고 죄책감을 느낀다. 자신감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것에 유능한 재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자신감은 학위, 성장, 실적, 외모와 같은 겉으로 나타나는 자질과 관련되어 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아이는 자신감에도 문제가 없지만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다. Yes for you. 능력만으로 칭찬받고 존재로 칭찬받지 못하면 자존감에 문제가 생긴다. 굳은 날을 대비해서 저축하세요. 아이들은 의사결정에서 배제하지 않고 참여시키면 아이들의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통제력도 커진다. 공감 능력을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깊이 있게 듣는 힘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취약성은 공감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공감은 경쟁이 부르는 단절보다는 이해에서 오는 연결을 만들어낸다. 좋은 삶을 위해서는 덜 완벽해져야 한다. 실수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다. 덴마크 속담. 오늘의 나의 잘못된 일을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나폴레옹. 마인드 바이러스. 한 사람의 행복은 1마일까지 미친다. 인간의 마음에도 바이러스가 있다. 한 사람의 생각은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 인생은 끊임없이 점과 점을 연결해 나가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회를 잡으면 그 기회가 다른 기회로 연결됩니다. 기회라는 점들을 읽다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오늘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요. 오늘의 나의 잘못된 일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이 대목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소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가 그 사람의 지금 현재와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을 쓸모있게 잘 쓰는 방법,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뭐 자기계발서나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지곤 하는데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뭐가 있냐면, 저는 재밌는 것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유익한 것에 시간을 들인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 제가 읽고 싶거나 제가 보고 싶은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흥미있고 재미있기 때문에 시간이 잘 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선택을 할 때 잠시 멈칫거리면서 이게 과연 나한테 유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좀 과감히 거절하거나 버리는 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감동도 주고 또 되게 내용도 좋고 그래서 자주 봤습니다. 근데 좀 흥미롭게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몇 시간씩 그걸 봤는데요. 나중에 느낀 게 뭐냐면, 감동이나 유익함보다는 재미가 있어서 제가 본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나 그런 것들 보면은 재밌는 유튜버들은 없어요. 단지 좀 유익한, 교훈이 될 만한, 배울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시간을 보내는 게 재밌진 않죠. 그리고 시간이 막 빨리빨리 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저녁이 되어서 시간이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오늘 마음에 참 남았던 게 많았어 라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점검이 되거든요. 그것은 유익하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왜 나한테 이런 지금 현재가 펼쳐졌지? 라고 반성을 해볼 때 여러분이 지난날 보냈던 시간들이 흥미롭게만 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5 등급으로 코로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나 육체적으로 즐겁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9시에 문을 닫는 이 문화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기도 제목 중에 우리나라의 반문화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응답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반문화가 되게 잘못된 죄악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의 도시들은 7시부터 때로는 8시, 9시부터 불이 꺼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4시간 불야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되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들지 않는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흥미와 놀이로 이 도시와 사람들의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놀이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를 감당을 못하고 길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술판을 벌이거나 놀자판을 만들거나 어떤 파티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시대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 버리고 좀 더 흥미가 아니라 유익하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참으로 필요하지 않고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들이 되게 많지만 이 대목에서는 이 정도의 느낀 점을 공유하고요. 대중심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각하라. 투자 워렌 버핏. 자신이 잘 아는 것, 스스로 확신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 너찌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라는 뜻이다. 타인에게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는 당신은 태상적 너쩌로 다른 사람들이 더 배우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악, 오락영화, 인스턴트 음식, 게으름을 즉각적인 선, 교양영화, 웰빙 음식, 공부보다 자주 택한다. 현재 편향, 내일 더 많이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보상을 선호하며 노력이 필요한 선택이나 행동을 알면서도 미루는 것이다. 오늘의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며 쉬고 내일 건전한 잡곡밥을 먹으며 운동하려고 한다. 은퇴를 위한 저축보다는 당장 주머니 속에 돈을 쓰고 싶어 한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다를 바가 없다. 적정 적금을 지정해서 내는 사람과 자율 적금을 내는 사람을 비교할 때 지정 적금자의 저축 비율이 훨씬 높았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가? 반복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이다. 저는 좀 이걸 보면서 저는 좀 너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욕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굉장히 좀 굴욕적이고 좀 교훈적이고 도덕 선생님이 아니세요? 뭐 이런 말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저 자신을 되게 좀 단련하면서 훈련하면서 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반쪽이 저한테 의지가 강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꼭 실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끝내야 돼 라고 했으면 저녁이 됐을 때 그것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을 보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악을 더 금방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오락영화, 인스턴트 음식, 게으름.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게 되는 건 뭘까요? 네, 그 영혼의 어떠한 좀 안 좋은 잔상들, 몸에 많은 기름기들, 살찜들, 또한 내 몸이 익숙한 대로 행동했던 것들이 내 몸을 좌우하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즉각적인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양 영화라든가 웰빙 음식이라든가 공부를 말하는 것이죠. 음, 빵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빵을 끊었다가 다시 먹었다가 또 지금 끊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꼭 끊어야 되겠다 하는 게 빵이었고 과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음료였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빵이 그렇게 많이 땡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탄산음료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갑자기 끊으면은 너무 이게 먹고 싶기 때문에 이제 약간 건강음료, 토마토 주스라든가 알로에 주스라든가 헛개보리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음료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약간 탄산을 마시는 좀 비중이 좀 줄어드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좀 그런
흥미로운 그런 영화보다는 좀 의미 있는 독립 영화나 이런 것들을 원래 좋아했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다큐멘터리 보다 보면 참 남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봤던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대안학교는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비료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남는 게 많았거든요. 다큐멘터리는 한 권의 책 이상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남겨진 좋은 유익들은 떤 식으로든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담할 때 전화 상담이나 어떤 식으로든 그게 이렇게 선하게 나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런 게 내 안에 인풋으로 들어가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제가 적재적소의 그런 지식을 우물과 같이 길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가 유익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편향이나 넛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좋죠. 저는 책을 읽다 너무 좋으면은 바로 메모하고 이렇게 독서 노트에 쓰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써놓기만 하고 사실 외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외우지 못하고 정말 많은 쪽수가 넘어 50쪽 이상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노트에서도 그 노트 한 권을 다 독서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써놓기만 하고 내가 계속 활용하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웠고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찍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일상을 살면서 그것들을 라디오 프로 듣듯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제 유튜브를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단 광고가 없잖아요. 청정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들으면서 마음에 남는 것들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그 좋은 책을 읽는 거와 같잖아요. 복습하는 거와 같이. 저 자신한테 유익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뭐 팟캐스트나 일반적인 라디오 프로 같은 걸 별로 듣지 않아요. 그냥 제가 독서하고 감동적이었던 이 글을 써놓은 것을 지금 녹음한 것을 듣는데요. 들어도 그냥 제 마음에 굉장히 영양가 있는 그런 것들이 주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로 녹음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훌륭한 분들이 쓴 책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유익을 끼치는 이 좋은 구절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비 오는 수요일 아름답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안녕.